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2026년 8월 18일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코스피 고점 대비 마이너스 6%, 8월 대폭락 이때 전부 올인하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잘 올라가고 있었던 증시가 아쉽게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게 반응하는 증시가 하락하다 보니까 저 또한 왜 하락했는지 시장의 주요 뉴스들을 싹 살펴봤는데요. 시장에 나온 주요 뉴스를 봤을 때 가볍게 그냥 웃고 넘어갈 만한 기술적 조정이 아닙니다. 많이 올라갔다고 해서 차익 매물이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어서 하락이 좀 나온 거거든요. 물론 웬만하면 특별한 문제 없이 넘어가겠지만 최악의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미리 우리 투자자분들께 브리핑해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돼서 왜 하락을 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증시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상세한 방법과 설명들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설명드리지만 제 의견과 다를지라도 여러분들께서 뭐 하나라도 배워나갈 수 있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웬만하면 여러분께서 이해 안 되시면 역시나 두 번, 세 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워나가시는 데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하락했습니다. 이게 뭐 분봉으로 본 거고요. 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분위기 참 좋았거든요. 외국인이 오늘 오전만 잠깐만 하더라도 1조 4천억 사주면서 증시를 막 끌어올렸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막 플러스 8%대 막 올라오고 그랬었죠.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자, 그런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이 빠지기 시작하더니 보시는 바와 같이 고점 대비 저점이 마이너스 6%라는 엄청난 등락폭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왜 분명히 시장 분위기 좋았는데 왜 하락할까에 대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왜 하락했을까? 이유를 봐야겠죠. 이게 수급조차 다 바뀌었거든요. 오전에는 1조 4천억 사던 외국인이 갑자기 지금 이제 다 팔아치우고 400억밖에 안 남았죠. 1조 4 거의 5천억이었는데 1조 4천억 원어치 매도를 순식간에 때린 겁니다. 순식간에. 기관계는 매도를 안 던지다가 기관계 엄청나게 매도 던지면서 11조 1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요. 개인들만 매수하는 증식이 됐습니다. 이런 수급이 급격하게 메이저들이 바꾼 데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시장 하락 이유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의 이란과의 평화 MOU 연장이 중단됐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원래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평화 협상을 해서 우리 60일 정도 동안 우리 완벽한 협상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60일 정도 동안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우리 60일 동안 열심히 협상을 통해서 다시 호르무즈 해협을 완벽하게 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협상을 최근에 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과거에 해놨었던 평화협상 MOU 연장 시간이 온 거예요. 60일 정도가 지났으니까 이번에 그래도 평화협상에 대한 분위기를 만드나 싶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좀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MOU 연장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연장 안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란도 그에 대응했죠. 군사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실제 호르무즈에서 선박 한 대가 피격당하기도 했죠. 그래서 시장 다시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유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원유 가격도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이 닫히니까 원유 가격이 또 상승하죠. 크게 상승하진 않았지만 84.13달러 정도를 기록하면서 소폭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것 정도는 사실 이것만으로 떨어졌다고 보긴 어렵거든요. 이건 그냥 배경이 되는 이슈입니다. 전체 중장기적인 분위기가 악화됐다. 장기적인 이 호르무즈 해협, 장기적인 이 평화 협상이 이제
중지되면서 장기적인 전쟁으로 이어지겠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이 배경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악재의 배경이 계속 깔려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가 저번 주부터 분석해왔던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경기 침체가 온 게 아니라 혹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평소 같으면 뭐 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하고 넘겨버릴 일인데 최근에 채권 금리 시장이 올라가면 미국의 경제, 미국의 신뢰도와 그리고 AI 산업에 대한 투자 우려가 함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짚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볼게요. 최근 들어 물가 지표 어떻게 나왔는지 기억나시죠? 물가는 예상치 부합했는데 전달 대비 하락했습니다. 뭐 심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고용은 생각보다 더 많이 안 좋게 나왔고요. 고용 시장이 안 좋은 거죠. 사람들이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가 둔화되었습니다. 소비가 둔화되는 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물가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전달 대비 하락했고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시장은 둔화되고 소비도 둔화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분위기 아니야라는 의구심을 가져다 줬죠. 실제 이런 분위기는 어디서 드러났냐면 미국의 금리에서 드러났습니다. 보시면 미국의 2년물 금리입니다. 2년물 금리는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죠? 동일 기간 직전 고점을 넘지 못했죠. 그죠? 근데 보시면 미국의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금리는 직전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30년물 금리입니다. 30년물 금리는 직전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뭔 차이냐라고 하면 쉽게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채권 금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 미국의 채권을 판다는 얘기예요. 보통 미국이라는 은행이 있다고 해봅시다. 미국이라는 은행에 2년 정도 돈을 맡겨놨어요. 2년 정도 돈을 맡겨놓으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겠죠. 뭐 대단히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미국이 2년 안에 망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2년짜리는 쉽게 바뀝니다. 그런데 그게 10년이 된다면 미국이 10년 뒤에 망할까? 망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꽤나 흔들릴 수 있어 보여요. 옛날에 미국이 아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미국에 대한 신뢰도를 박살내놨기 때문에 현재 아무도 미국의 채권을 안 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은행에 10년 정말 미국이 10년 뒤에도 1위의 자리를 유지할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자, 10년까지도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30년을 봅시다. 미국의 30년 뒤 계속 미국이라는 나라는 1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진짜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맡기기가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맡기는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맡길 때마다 이자를 더 달라고 하는 거죠. 남들 안 맡기고 나만 맡기는데 난 5.2%에는 나는 안 맡길 거야. 5.3%는 줘야지 내가 돈을 맡길게. 라고 하면서 이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 미국의 2년은 믿지만 미국의 10년과 30년으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난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거죠. 이건 즉 뭔 소리냐면 미국의 신뢰도가 깎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조짐이 있을 때 미국이라는 경제가 무너질 것 같을 때 나오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시장 해석에 따라서는 두 개가 달라 보이지만 사실 나타내는 결과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 침체 분위기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실제 그래서 미국의 금리 자체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이 좀 흔들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제 보시면 2년보다 30년의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건 미국의 신뢰도가 하락한다. 미국의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경기 침체 조짐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문제냐? 믿을 수 없겠다. 이런 얘기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미국은요, 빚이 상당히 많습니다. 곧 40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GDP의 122%입니다.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엄청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근데 최근 이런 이자 비용이 증가하면서 채권들이
장기 채권들이 도래하고 이 장기 채권들이 지금 옛날에는 거의 제로금리 수준에서 발행되던 채권들이 최근에 도래해서 굉장히 비싼 이자로 치환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0개월간 이자 비용은 9,630억 달러입니다. 하루 32억 달러인데요. 이거 와닿지 않죠? 그래서 비교해봤습니다. 국방비보다 크고요. 미국이 군사 지출보다 더 크게 이자 비용을 내고 있고요. 메디케어 비용이라고 해서 보험 비용입니다. 사람들 병원 갈 수 있게 도와주는 메디케어 비용보다 큽니다. 심각하죠. 너무 심각하죠. 요따 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 혜택 줄 돈으로 이자 비용을 내는데 돈 다 쓰고 있는 거죠. 미국 채권의 평균 이자율은 5년 전에는 1.5%로 이자 비용이 나갈 게 별로 없었는데 최근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서 지금은 3.4%가 평균 이자고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4%, 5%대 이자가 계속 채권이 계속 발행될 예정이라서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국방비보다 메디케어보다도 훨씬 더 큰 비용 지출이 이 이자 비용에서 나간다 보시면 되겠죠. 이게 미국의 신뢰도를 흔들고 있는 주요 악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셨죠? 근데 이런 게 미국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전 세계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 세계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한 현상을 겪습니다. 미국의 30년 만기 채권 국채 금리가 2027년 이후 최고치, 프랑스가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9년 이후 최고치, 독일도 2011년 이후 최고치, 일본도 1996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최고치. 이 나라들이 빚이 다 없을까요? 이 나라들도 빚 다 있겠죠. 이 부채 지출이 상당히 많아지는 전 세계가 미국만 무너진 게 아닙니다. 전 세계가 무너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미국의 최근 나오고 있는 문제인데요. 뭐 AI 이 기업들한테 이 자체적으로 자신의 벌어들이는 돈만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인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내가 원래 벌던 돈을 가지고 쓰는 건 끝났어요. 남들한테 돈을 빌려서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투자자들이 돈을 빌려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채권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생각보다 그 자금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자금 조달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 평가가 어려워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평가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는요.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합니다. 말 그대로 눈 감고 걸으라 이거예요. 자, 눈 감고 걸으면 아무것도 아닌 길도 무섭게 느껴지죠.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시장의 공포감을 조금 더 조달하고 있다. 이건 뭐 이 얘기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나왔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현재 트럼프 정권에게 좀 불리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서 여러분들께서 뭐 그냥 이런 정도의 소식이 있다 정도로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저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게 다가온다는 게 좀 느껴지시죠? 그냥 대충 조금 차익 실현 나면서 하락한 게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 큰 폭락에 대한 조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걱정하는 게 있죠. NK 트레이드 자금 청산, NK리 청산 문제는요. 일단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NK 트레이드 청산 자금은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엔화 순 매수 포지션을 보시면 좀 올라와서 우리가 걱정해야 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었는데요. 실제 NK리 자금 청산이 이루어졌으면 이 환율이 올라간 게 아니라 내려갔어야 되거든요. 엔화 강세가 나오면서 내려갔어야 되는데 환율이 오히려 올라갔기 때문에 엔캐리 청산은 오늘은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엔캐리 청산 자체도 아직 조짐은 없지만 계속 조심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계속해서 조심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엔캐리 청산 얘기까지 너무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거나 매번 영상 시청하시면 제가 또 엔캐리 청산에 대한 설명드릴 때 이 기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매번 시청하시면 또 설명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의 문제는 없으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그럼 대응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그냥 하락이 아니구나, 그냥 많이 올라갔으니까 나오는 차익 실현이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 당장 주식 다 팔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실 것 같아요. 자꾸 이제 겁나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라고 하면 시장의 대폭락은 모두가 원하지 않는 거기 때문이에요. 미국이 원할까요? 안 원해요. 일본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유럽이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원하는 폭락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미국 정부부터 베센트 장관, 지금 이제 다양한 인물들이 나서서 문제 해결을 열심히 준비할 겁니다.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일단 첫 번째, 아무도 믿을 수 없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일부 현금 마련이 중요합니다. 이미 제가 지난 영상들에서 여러분들께 현금 비중을 좀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빠르게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현금 비중을 일부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얼만큼 마련하는 게 좋느냐라고 하면 대폭락이 왔을 때 저점에서 주식을 살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현금은 남겨둔 게 좋습니다. 뭐 20에서 30% 정도가 뭐 가장 좋겠죠. 현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했던 투자 시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지금 그 미국 전 세계 금리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리가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10년 만에 오는 또 다른 세상입니다. AI가 주도하는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답하는 것보다는 최악의 상황을 견디기 위한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현금 정도를 만들어준 게 좋아요. 그리고 엔캐리 청산이 시작되면 5% 10%는 기본 하락 추가 하락하기 때문에 요건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금은 만들어 두시는 게 매우 좋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럼 매수 타이밍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현실적으로 우리가 뭐 점쟁이가 아니었습니까? 얼마에 사셔서 얼마에 파셔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현실적인 대응을 말씀드릴게요. 현실적인 대응은요. 첫 번째, 클래리티 법안 통과입니다. 이게 이 경우를 제가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클래리티 법안 통과는 무난하게 문제가 해결됐을 때입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미국이 이 문제를 잘 수습해서 나아갈 때 그게 클래리티 법안 통과입니다. 그러면 조금의 조정은 나올 수 있어도 다시 상승 분위기로 만들어질 수 있겠죠.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강력하게 주식을 사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이 뭐냐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8월 달에 처리하려고 했다가 이게 실패해서 9월 15일부터 다시 통과를 준비하는 법안인데요. 법안입니다. 말 그대로 법입니다. 이 법이 뭐냐? 미국에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정립하기 위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규칙을 정하는 겁니다. 가상자산을 누가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데 라는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하나만은 의미가 없어요. 지니어스 액트법이라고 하는 이 법과 시너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통과된 법이죠. 지니어스 액트법은 미국이 지급 결정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지금 현재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처음으로 공식 규제하고 제도권에 편입하기 위한 제정 법안이다. 이 법의 핵심이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는 소리는 뭔 소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소리는 뭔 소리냐면 비트코인 같은 것들을 공식적으로 유동성, 돈으로 인정해준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인정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너네 아무 마구잡이를 하지 말고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거래할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게 사용하고 싶으면 너네가 뭘 사용해야 되냐면 미국 국채를 사.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가 있었던 국채 금리 상승이 문제인 거잖아요. 금리 30년을 아무도 미국이 30년 뒤를 안 믿으니까 30년짜리를 안 삽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미국 채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장기 채권들 위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아마 유도하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되게 복잡한 얘기인데요. 이걸 되게 이제 지금 자리에서 자세하게 다 뜯어보고 가려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뭐냐면 비트코인 수급을 흡수해서 그 돈으로 미국의 채권 금리 상승을 막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빡 올라가고 있는 미국의 채권 금리를 매수를 통해서 찍어 누르겠다는 거죠.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채권을 다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도 안 사주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제 5.1% 금리 준다고 해도 아무도 안 사니까 5.2%로 가고 5.2%에서 아무도 안 사주니까 5.3%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주고 자꾸 팔아서 그래요. 근데 누군가 사주면 떨어지겠죠. 그죠? 난 5%에도 발행할 수 있어. 사줄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면 5%까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주는 수급이 바로 비트코인 수급을 통해서 빨아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지니어스 액트법은 이미 통과가 됐고 클래리티 법안까지 통과가 되면 본격적인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발행했는데 더 많이 발행될 겁니다. 더 많이 발행되면 채권 시장의 안정화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우리가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급한 불은 꺼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다시 투자 시장에 도전을 과감하게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것들이 사라지니까요. 자, 그래서 이 가장 첫 번째고요. 자, 그런데 이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이거 연내에 통과 안 되고 지지부진 질질 끌면 어떡하냐라고 하면 최고의 매수 타이밍은 차라리 저점의 타이밍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현금을 마련해 두고 저점 타이밍을 마련해 두는 게 좋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린 전략 매도한 게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을 마련해 뒀어요. 그죠? 그 현금은 20-30% 정도입니다. 그 20-30% 정도로 언제 살지를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만약에 눌림목이 안 나오고 올라가면 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 남은 70% 비중, 80% 비중 가지고 주식의 수익 보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떨어질 때 대비하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폭락. 물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저는 클래리티 법안에 어찌저찌 통과되면서 무난하게 올라간 시장이 가장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폭락이 나오는 증시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미리미리 고민해 봐야 되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타이밍을 금리 인하로 잡으면 됩니다. 근데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물가 안정이 없는 금리 인하. 원래 최근에 관세라든가 이 미국 이란 전쟁이라든가 다양한 전쟁들을 통해서 물가가 많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에 하는 얘기가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도 물가가 높아서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이게 거의 정해진 뭔가 법칙이에요. 자,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아무리 높아도 경기 침체 분위기가 너무 심해서 경기가 망할 것 같으면, 경기가 심각하게 안 좋아질 것 같으면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바로 금리 인하. 물가가 안정이 안 됐는데도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급하게 금리 인하를 해야 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리가 아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오히려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설명이 드립니다. 물가 안정 없이 금리 인하를 한다면 경제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분할 매수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 라고 설명드리고요.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우리가 언제 살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 타이밍은 열심히 매일매일 시장 보면서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2년물 금리하고 10년물 30년물 금리하고 반대로 가면 정말 슬슬 아마 폭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2년물 금리는 지금 현재 같이 올라가고 있긴 한데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근데 오히려 하락하고 10년물 금리 30년물 금리가 폭등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시장에 큰 폭락이 온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대비하시다가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매수를 고민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타이밍을 좀 정해봐야 된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일단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요. 당연히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신 내용이 많을 겁니다. 두 번, 세 번 시청하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고요. 우린 투자에 항상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을 가정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 시나리오 속에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닥쳐서 준비하면 어벙벙하다가 대응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 현실적인 대응을 하기 위한 방법들, 그리고 혼자서 이런 것들을 매번 체크하기 어려우니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매일 6시쯤 늦지 않게 여러분에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꾸준히 시장에서 대한 정보들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 채널 매번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매번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식 전략실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까지 이용하시면 더욱더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이재진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 나옵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설치 버튼 나오고요. 아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주식 전략실인데요. 쓸데없는 정보 안 올립니다. 그래서 심지어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필요 없고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무료 아니면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왼쪽 하단에 푸시 알람 설정 버튼, 뭐 제가 정보를 올릴 때마다 바로 보실 수만 있게 푸시 알람 설정 버튼만 눌러두시고,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알림 설정만 보셔도 되는데, 직접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매일 아침에 이렇게 급등 포착 자료에 장시작 전시황, 해외 증시 어땠는지, 주요 뉴스 뭔지,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뭔지 보통 다음 날까지 이어가는 경우 많으니까요.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등 추천주에서는 뭐 요즘에는 추천주 안 드리긴 하지만 시장이 괜찮아졌을 때 추천 종목들도 많이 내어드리고 있고, 특별 자료집이라고 해서 뭐 로봇 관련된 자료집 중에 유망한 종목들, 그리고 뭐 반도체 관련된 기업 중에 유망한 종목들 정리해서 자료집으로 만들어 왔으니까 이거 100% 무료고 안전한 자료니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올려드릴 때마다도 매번 푸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보에 대한 내용 계속 주기적으로 잘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두시고 알람 설정까지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이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의견을 일치하지 않더라도 뭐 하나 알아도 배워갈 수 있는 내용 만들기 위해서 내일도 영상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